올 시즌 여자 바둑 리그를 전망해 봅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안녕하세요. 캐스터 류승입니다. 자, 오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라운드 3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는 총 7라운드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환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리그가 중반에 돌입했기 때문에 각 팀 선수들이 정말 이제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3라운드가요. 네. 자,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현재 상황까지 짚어드립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자, 지난 4월 9일 시작을 했고요. 약 한 달가량 진행이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5월 9일 단 하루에 결정이 되고요. 자,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총 8개 팀이 7라운드로 풀리그를 벌이게 됩니다. 각 지명 맞대결이 펼쳐지고요. 제한 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6집반입니다. 승리 시 3점, 패배 시 0점이 주어지고 2대2 동률 시 주장전을 승리한 팀이 2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장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주장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에는 총 8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 팀명이 정해졌는데 상당히 좀 귀여워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색다르죠. 기존과는 팀 이름을 땄기 때문에 정말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자, 8개 팀 모두 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과연 현재까지의 상황 어떨까요? 자, 현재 승하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채영팀이 승점 5점으로 같아요. 바짝 뒤로 쫓고 있습니다. 승하팀이 개인 승수가 8승인데 그럼 2판을 치러서 8승이면 아니 3판을 치렀겠네요. 네. 3판을 치러서 8승이면 대단하죠. 승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지은팀과 다영팀 각각 3위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이 대결합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까요? 자, 1국 역시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박지은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만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주장들 중에선 신구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지훈 선수는 이제 왕년에 날렸던 선수고 김다영 선수는 이제 주장 중에서는 가장 어린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또 이국도 지난 시즌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이 강다정 선수 그리고 허소연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 허세현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기량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박지은 선수 그리고 김다영 선수의 주장전이 펼쳐지는데요. 신구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훈 선수는 뭐 세계 대회에서 왕년에 이제 우승도 여러 번 했었고요. 네. 휴직을 좀 했다가 다시 이제 복직을 하면서 요즘 성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두 선수 간의 이 상대 전적에서는 의외로 좀 김다영 선수가 4대 1로 꽤 많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려서 그런지 뭐 옛날 같았으면 박지훈 선수가 절대 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김다영 선수가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성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박지훈 선수 한 칼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대결과 승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박지은 선수가 이 휴직 이후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예, 박지훈 선수는 이제 원래 좀 체력이 좀 약한 기사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직을 통해서 좀 체력을 보충한 것이 다시 이제 성적이 좀 좋아진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자, 박지은 선수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에서 현재까지 이전 전승, 이 일지명 중에서는 유일한 전승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일지명들이 다들 강타자들인데 네. 일단은 두 판을 이기면서 오늘까지 이기면은 만약에 3연승을 달리게 된다면 확실하게 그 휴식이 보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일지명 간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영팀과 지은팀 오늘 3라운드 3경기에서 대결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01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자, 각자 10분이 주어지고요.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다영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3라운드 오늘 3경기고요. 지은팀과 다영팀 각각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승점도 3점으로 자,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 이 저와 최명훈 해설위원이 지난 이 김다영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바둑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김다영 선수 뭐 잘 이제 싸워주긴 했는데요. 자, 최근에는 화점을 두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진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소목이 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소목을 두고 이렇게 걸쳐가면 보통 받는 것이 보통이고 그 뭔가 작전을 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화점에 걸쳐갈 때 받지 않고 바로 걸쳐가는 게 이제 유력해지고 오히려 화점에 걸친 것보다 소목에서 걸쳤을 때 다음에 이 손 뺐을 때 씌워가는 걸 압박당하는 것이 네. 여기서 손 뺐을 때 양걸침을 압박당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목보다는 오히려 화점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양걸침이 예전만큼 좀 위력적이진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한때는 화점에서 이렇게 양걸침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일단은 안 좋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밥 먹듯이 양걸침을 당해요. 네. 거의 화점에 걸칠 때 받아주는 경우는 없고 간혹 이제 협공을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한 칸 협공을. 그렇기 때문에 흙이 먼저 작전을 펴 나가기가 뭐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 선수들의 바둑에서 좀 화점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김다영 선수 오늘은 3-3보다는 예. 소목을 펼쳤고요. 또한 한 칸 굳힘으로 포석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여태껏 총 5번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2017년에 3번, 그리고 2018년에 2번입니다. 지난해 2019년에는 대국이 없었어요. 예, 박지훈 선수가 이제 2019년에 좀 꽤 오랜 기간, 한 6개월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휴직을 했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3번을 만났는데 3번 모두 김다영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이 리그에서 김다영 선수가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나요? 네, 흙이 소목에서 한 칸으로 굳히니까 뭐 아주 단단하고 실리와 이 세력의 균형을 잘 잡은 이 한 칸 굳힘을 두니까 박지훈 선수도 그냥 날일자로 견실하게 굳혀두고 좀 약간 바둑을 장기전으로 이끌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굳힘입니다. 네. 이 박지은 선수 하면 이 예전 기풍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예, 기풍이 좀 아주 호전적이고 당시 이제 남자 기사들과도 상당히 그 좋은 승률을 보여줬었죠. 많은 기사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는 좀 전략적으로 이 기풍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보통 좀 젊었을 때 호전적인 기풍의 기사들이 나이 들면 좀 유연해지고 반대로 이제 좀 유연하게 뒀던 기사들이 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호전적인 기풍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도 좀 해당이 될까요? 박지훈 선수도 젊었을 때는 약간 좀 호전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글쎄요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좀 점잖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박지은 선수 하면 정말 화려한 이 수식어도 많고요. 화려한 기록을 정말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 기사로는 또 최초로 구단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그렇죠. 한국 여자 프로 기사 중에서 처음으로 9단으로 승단을 했었죠. 또한 여자 기사 최초로 또 통산 이 1000국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최명훈 해설위원은 이 1000국 정도 두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예전에 젊어서 성적이 좀 좋을 때는 네. 그런 것도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고 뭐 전혀 얼만큼 이제 성적이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한때는 매년 이렇게 하루하루 대국할 때마다 그 승패를 다 기록하는 그럴 적도 있었거든요. 뭐 10대 중후반이나 20대 네. 초반 때는. 한창 왠지 성적이 좋을 때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적이 좋으니까 좀 그럴 맛도 났겠죠. 예. 요즘에는 뭐 며칠 지난 바둑도 복귀가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그 대국 수순이 다 기억이 났는데 기억력은 확실히 나이가 들면 떨어지나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또래 중에서는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예, 그런데도 그런 거 보면 예. 그래도 요즘은 또 기사들이 복귀할 때 인공지능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 최명훈 해설위원도 혹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신가요? 뭐 바둑 내용이 좀 궁금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뒀는데 이거 뭔가가 어디서 이상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을 안 보더라도 실수한 게 느껴지는 그런 실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뭐 그렇게 내용상 잘 모를 때 보통 좀 쓰고요. 근데 시합 자체가 별로 없어서 예. 자, 김나영 선수가 이 좌상기 3-3을 뛰어들었고요. 박지은 선수가 좀 알기 쉽게 결정을 해두고 손을 돌린 모습입니다. 예. 물론 우변 쪽에서 걸쳐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일단 백의 이 세 점이 이 세력이 흑돌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별로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값어치를 세력 쪽에서 걸쳐갔고요. 흑이 받아주고 여기서는 글쎄요 어떻게 둘까요?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벌려둘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붙여서 젖혀가는 정석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좌상기를 더 진행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포석이 되겠죠. 끊고 이렇게 두면 지금은 축이 안 되죠. 여기 돌이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화점에 놓여져 있어도 축이 안 되죠. 근데 뭐 화점 옆에도 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은 축으로 몰 수가 없고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둘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둬도 누가 좋은지는 좀 이 이후의 진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확 끌리는 진행은 아닌 건가요? 글쎄요. 뭐 여기에 걸쳐놓고 나서 흑돌이 상변 쪽으로 오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돌의 일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또 그렇게 둔다고 또 나쁘다고 또 보기도 어렵거든요. 일단 근데 걸쳤으면 뭐 붙이고 젖히는 게 그래도 일감이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어떻게 둘까요? 박지은 선수는. 자, 박지은 선수 벌써 결정을 했을까요? 예, 박지은 선수는 그냥 두텁게 그냥 늘어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더 쌓일수록 대부분의 기사들이 두텁게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뭐 아주 급하게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실리파인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은 글쎄요 뭐 두텁게 둔다는 것은 판을 좀 넓게 본다는 의미도 조금은 있거든요. 판을 넓게 본다는 건 역시 이 두터움을 활용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네. 또 바둑이 엷어지면 타개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타개를 또 하려면 또 수익기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러는데 기풍상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자, 박지은 선수는 이 좌상기에서 좀 두터운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늘었기 때문에 백이 상변 쪽을 한 번 더 차지하게 되면 이 모양이 아주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상변 쪽을 두긴 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렇게 네 군데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한 칸은 백이 여차하면은 이 돌을 좀 가볍게 보고 여기까지 벌리면은 간격이 막상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런 정도가 보통일까요? 요 네 군데 정도가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좀 가능한 후보지가 많을 때요. 예. 어떤 것도 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통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나요? 속기 때는 뭐 제한 시간이 아주 짧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간이 많을 때는 내가 여기를 두면 상대가 어떻게 두고 이런 거를 그래도 대략 몇 수 정도라도 그 수마다 이렇게 착점을 예상해서 판단을 좀 하고 두고요. 아니면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들은 이런 모양도 분명히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두라고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외워서 두는 기사들도 있겠죠. 이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4개의 이 후보지 중에서 김다영 선수는 3선. 좀 낮게 협공을 했습니다. 한 칸으로 바짝 협공을 했을 때는 백이 다가오는 간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은 좀 간격이 썩 내키지 않을까요? 지금이요. 네. 뭐 지금도 다가올 수도 있어요.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곳을 붙이고 2단저 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때 이 날일자로 받아져 있는 형태에서요. 이 위쪽에 붙이는 자리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요? 네. 이런 건 언제 쓰는 수법인가요? 이거는 일단 이쪽 방면에 축이 유리할 때 보통 쓸 수가 있고요. 축이라 하면 이것을 두면은 이 수의 의미는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받으면은 그냥 둘 때는 여기를 호구 치면 먼저 치는데 지금은 이돌이 교환 때문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수가 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것을 늘어서 안쪽을 끊었을 당시에 이때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백이 축이 유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둘 수 있는데요. 이 축을 보고 사용을 하는 거군요. 예, 지금은 축인가요?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백이 나갈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 때 또 네. 뭐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 그래도 어차피 여기를 보통 붙이거든요. 그래서 끼워 있고 이렇게 두면 똑같이 이렇게 두고 여기도 또 여전히 축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씌워가면 백이 이곳을 둘 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요. 사석 작전을 펼치는군요. 이렇게 두는 건 흙이 약간 뭐 두터울 수도 있어요. 백은 이 축을 나가지 않고요. 손을 돌리면 안 될까요? 여기 한 점을 잡았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1단락인데 네. 거기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은 흙이 약간 재밌을 수가 있죠. 요 교환이 이제 상당히 악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박지은 선수가 당연히 고민이 좀 될 텐데요.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일감의 한 수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귀 쪽을 붙여갔습니다. 붙인 이상 뭐 2단 젖혀가는 수는 당연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패감이 있다고 패를
패를 걸기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이 정석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에는 더더욱 많이 쓰이는 정석 같아요. 예, 뭐 화점에 지금은 물론 돌이 미리 와 있긴 합니다만 화점에서 날일자 걸쳐놓고 이렇게 날일자 가는 수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고 항상 둘 때는 붙이고 2단저 치는 수를 가장 선호하죠. 원래 이 처진 날일자로 두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는 정석 중 하나잖아요. 뭐 그 현대 바둑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나온 정석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거의 잘 안 쓰죠, 기사들이. 네, 자 김다영 선수 귀 쪽을 들어뒀습니다. 예,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서 백도 좀 애매해요. 이곳을 밀면 여기 날일자 한 방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래 놓고 흑이 일단 여기는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 두 칸 절호의 자리를 흑이 벌려가게 되면 백은 아직 못 살아 있고요. 흑은 이쪽에 실리를 확보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여기도 자세를 딱 두 칸 벌리면서 잡아놓게 돼서는 약간은 좀 불만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호구를 치면 이제 흑이 여기를 씌워간단 말이에요. 여기 씌워가면 나가고 어딘가를 끊게 되면 단수를 먼저 맞으면 돌 모양이 좀 무너지고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건 이렇게 있게 되면 백이 너무 좀 이렇게 궁색하게 살게 되죠. 그럼 어떡하죠? 이쪽도 저쪽도 좀 만족스럽진 않은 건가요? 글쎄요. 그래도 뭐 박지훈 선수가 이렇게 둬서 여기를 한 대 맞는 것보다는 밀어가는 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일단 보통 이렇게 되면 약간은 흑이 편한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를 이렇게 느는 수는 그래서 요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보통 잘 안 두는 수법들은 나름 기사들이 뭐 바둑을 한두 판 더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그렇군요. 자, 김다영 선수는 이 포석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박지은 선수 위로 밀어 올리기보다는 그래도 이 들여다보는 자리 당하는 것이 좀 아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여기서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끊게 되면요. 잡으면 그때 이렇게 끊어서 이 한 점을 제압하면 이 돌이 약해져서 이거는 백도 할 만한데 여기서 이걸 끊으면 그냥 여기를 잇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흙이 두터운 형태예요. 여기 간격이 이런데 흙이 하나 벌려놓게 되면 뭐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아주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11집 정도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흙의 모양이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이곳을 씌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데 물론 여기 좀 흠집이 좀 남아있고 백이 선수라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모양 자체가 궁색하게 살게 돼서는 약간은 좀 흙이 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김다영 선수도 바로 씌워가지는 않았고요. 좀 뜸을 들이는데요. 자, 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자리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앞서 저희가 봤던 그 참고도 정도라면 백은 좀 아래쪽에서 돌이 많이 놓여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 형태가 왜 안 좋냐면요. 좀 이따 여기 느는 게 또 선수예요. 이렇게 둬도 두게 되면 다음에 치중 가면은 다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인 것이 이제 아픈 거죠.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젖혀서 두는 맛도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걸 끊는 건 단수를 한 대 맞고 나서 늘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여기 호구를 당하게 되면 뭐 수도 몇 수 안 되고 못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런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이 모양도 다음에 막히는 게 또 선수예요. 이건 도저히 뭐 백이 견딜 수가 없죠. 이건 네, 견디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박지은 선수도 뭐 찌른 이상에는 빈상각으로 받아둘 것 같고요. 백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 너무 좀 옹색한 느낌이 있는데요. 예. 물론 그 우상기 쪽은 흙이 한 수를 더 두면 백은 8수가 놓여져 있고 흙은 10수가 놓여져 있어서 흙돌이 2개가 많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이 형태는 흙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데 이렇게 뭔가 되는 형태라고 보면 백은 뭐 한 4-5집 났는데 흙은 집만 10집 이상이고 양쪽 방면에 그리고 여기는 흙돌보다 백돌이 하나 많은데 원래는 백이 두터운데 흙이 여기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이 백 세력을 좀 견제하는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양쪽 모양의 전체 모양을 보면 흙돌이 하나 많거든요. 흙돌이 하나 많은 걸 감안하더라도 흙이 좀 괜찮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백이 여기 당장 뭘 노리지 않을 바에는 여기 이제 2개는 둬야 되죠. 다음에 여기가 세력이긴 하지만 나중에 끊는 약점이 좀 남아 있는데 흙돌이 오게 되면 그 약점을 노리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여기 끊는 약점을 나중에라도 좀 엿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갈라친다면 그래도 이런 자리가 좀 무난한 자리인 것 같고요. 자, 박지은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흙도 이 양쪽을 벌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세력보다는 반대쪽에서 벌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이 완벽하게 일자로 돼 있어서 빈틈이 아예 없다면 이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틈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흙은 이쪽으로 벌리는 게 정수죠. 좀 약점을 좀 보강하는 의미도 있을까요? 예. 김다영 선수는 반대쪽에서 다가서네요. 글쎄요. 위쪽에서 다가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요. 자,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자, 오늘 3라운드 3경기 지은팀과 다영팀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자, 오늘 김다영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일지명 맞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는 현재까지 이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김다영 선수는 1승 1패. 자, 두 선수 모두 오늘이 3번째 대국입니다. 박지은 선수는 이 갈라치는 교환을 우변에 하나만 해두고 자, 손을 돌렸습니다. 이 돌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 구침에서 이곳까지 벌려져 있어서 여기가 아주 강한 돌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다가오는 자리가 좋기는 한데 지금 흙이 최소 이 정도만 두더라도 백돌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도망갈 때 씌워가면서 이 돌을 압박을 하면서 이 돌까지 압박을 하게 되면 글쎄요. 지금은 여기 다가가는 수보다는 이런데 하나 벌리던가 붙여가던가 뭔가 좀 그래도 우변 쪽을 좀 보강을 해놓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흙이 반대로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백도 조금 더 타계를 이어 나가봐야 했을까요? 차라리 이곳을 둔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잽을 알려서 기대면서 행마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후수라 다가서기보다는 좀 응수타진을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히려 김다영 선수가 좀 응수타진을 하네요. 글쎄요. 그 수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받지를 않고 백이 이쪽을 벌리게 되면 일단 흙이 또 이렇게만 해놓고 손 빼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백진영에서 먼저 타계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타계보다는 지금 이쪽을 압박을 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바둑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싶었거든요. 네, 자, 박지은 선수 그 자리 차지를 합니다. 어깨지품에 대해서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좀 밀어주기를 바랬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응수에 따라서 나는 다음 선택을 하겠다. 그게 이제 어깨 짚은 수의 의도였는데 백이 이렇게 먼저 전개를 하니까 아까 다가간 곳에서요. 흙이 주도권을 약간 뺏긴 느낌이 있어요.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자, 우변에서 좀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금세 자, 전장이 하변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아주 두텁게 자, 늘어두었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한 칸을 뛰는 행마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칸 뛰는 행마는 글쎄요.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것을 끼움을 당하게 되면 네. 뭐 이렇게 막아서 행마를 하는 순간 여기 호구 자리를 백에게 뺏기기 때문에 붙여가더라도 좀 이렇게 백을 굳혀주는 의미가 있고 여기서 백이 끼울 때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행마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게 되면 이렇게 뭐 행마를 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악수라 이건 좀 좋지 못하죠. 이런 곳에서 한 칸 뛰는 행마보다는 때에 따라선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 두는 행마법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쪽에 백돌이 없을 때 그래서 날일자를 해서 전개를 하는 것과 젖히고 느는 행마를 그러면 이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둬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를 하는 행마법은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백돌이 미리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지금은 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칸 뛰는 수는 이 백에게 끼움을 당하면 오히려 좀 행마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를 한 번 더 미나요? 어차피 그 박지은 선수는 이곳을 두면 내가 여기를 뛸 텐데 한 번 더 밀어놓고 흙이 두터워지더라도 내가 여기만 뛰게 되면 뭐 한 번 더 민 것이 흙을 두텁게 해줬지만 집으로는 득이기 때문에 안 밀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를 뛸 바에는. 자, 이번에는 김다영 선수 뛰어서 자, 행마를 합니다. 앞서는 이 끼워가는 자리가 좀 아프게 느껴졌는데요. 예. 지금은 좀 다를까요? 지금은 약간 다르죠. 이렇게 두더라도 뭐 이쪽을 뭐 이렇게 이어서 보강을 하더라도 여기 끊어서 석점을 잡자고 하는 것은 별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뚫리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글쎄요. 백은 지금 그냥 이쪽을 뛰고요. 호구 자리가
뭐 좋아 보이지만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한 이런 정도 받게 되면 흑돌도 돌이 많이 뭉쳐 있거든요. 예. 네, 꽤 준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역시 박지은 선수 그 방향으로 가네요. 호구 자리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좀 무거운 행마라고 한다면 흑은 좀 어떤 행마를 떠올려 보는 것이 좋을까요? 무거운 행마는 아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면 뭐 좀 돌이 뭉치긴 했지만 이 정도 네. 해놓고 글쎄요. 더 이상은 이곳을 계속 두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백의 실리를 좀 내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흑도 실리를 벌면서 이 돌을 압박하는 이런 자리에 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둔탁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빼앗길 수는 없는 자리인 건가요? 안 두기도 사실 애매하고 음, 예, 흑이 이쪽으로 이제 이 돌을 압박을 하는 건데 글쎄요, 방향이 이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뭐 어차피 이 돌을 강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은 아닌데요. 지금 이쪽을 둬서 백이 뭐 이쪽으로 나갈 때 이렇게 나와서 뭐 이 돌을 만약에 좀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돌 세 개가 자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래쪽을 두는 것과 여기를 뛰는 게 어느 정도 맛보기 형태이기 때문에 방향이 여기가 약간 좀 착, 공격을 하는 의미는 있지만 이 착점 자체의 값어치는 여기가 간격이 너무 좁아서요. 흙집이 별로 불어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뭔가 기대면서 두거나 하면 글쎄요. 이 돌이 그렇게 강하게 공격이 안 된다면 이것으로는 여기 벌려놓고 집을 좀 벌면서 이 돌을 쫓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렇게 만약에 백이 좀 견고하게 행마를 한다면 그때 이런 식으로 뭔가 가른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붙이고 늘어서 좀 기대면서 이 단단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느리다는 의미도 있어요. 네. 엷은 것은 발빠른 의미가 있고 근데 이렇게 두면은 단단하긴 하지만 좀 느리고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면서 좀 두면 흙도 둘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보다는 이쪽을 벌리는 게 보통이었을 것 같은데 자, 우변에서 다가오는 곳이 조금 더 현실적인 착점이었을까요? 자, 김다영 선수는 중앙 쪽에서 씌워가는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도 뭔가 좀 그래도 예 일단은 붙이죠. 붙여서 이제 물론 여기 약점은 나중에 약간 노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바둑의 흐름에서는 여기 약점을 노릴 내가 그런 찬스는 없다. 그렇다면 이 돌을 강한 돌로 인정해주고 타개를 할 땐 항상 붙여서 강한 돌에 붙여서 돌을 더 강하게 해주더라도 그 기대면서 행마를 하는 것이 보통 바람직하죠. 역시 이 자리가 좀 제격이었기 때문에 앞서 최명원 해설위원도 이 우변 쪽에서 다가서는 자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예, 아래쪽을 젖혔네요. 처음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었던 걸까요? 글쎄요, 아래쪽으로 젖히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 백도 뭔가 맞젖혀서 행마를 한다거나 뭔가 다른 식으로 행마하는 거는 좀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통 젖힐 때 뭘 끊어간다던가 맞젖혀서 보통 행마하는 게 보통 바람직하지 젖힐 때 느는 건 보통 위로 젖힐 땐 늘 수가 있죠. 근데 아래로 젖히는데도 글쎄요, 느는 건 어땠을까요? 박지은 선수의 생각은 이 곡과
이곳을 흙이 양쪽은 다 둘 수 없으니까 여길 밀면 내가 여기를 하나 젖혀서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뭔가 가볍게 행마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네. 반대로 여기를 두면 이런 데 하나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막아서 일단 안에서 어느 정도 자세를 잡은 다음에 중앙으로 나가는 것과 맞보기를 해서 뭔가 타개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요. 김다영 선수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예, 아래를 밀었고요. 그렇다면 박지은 선수도 위를 젖히겠죠. 네. 박지은 선수는 이 한 방이 기분 좋다는 의미겠고요. 반대로 김다영 선수는 그래도 이 편이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뒀다가 단수 치고 이렇게 끊기면 돌이 이상해지죠. 돌 형태가. 네. 여기서 이제 백이 문제인데 이곳을 늘면 느는 것 자체는 좋지만 여기를 씌워가게 되면 좀 압박을 당할 수가 있죠. 이 두터운 쪽으로 백돌이 행마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가벼운 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 가벼운 수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백이 늘었던 그 자리를 반대로 좀 흑에게 당하게 된다면 그 자리도 꽤 아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마하면 여기 이곳을 젖힐 때 자세가 좀 안 나오니까 이런 데를 두나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좀 애매하죠. 날일자보다도 한 발 더 멀리 행마를 했습니다. 흙이 이쪽 두면 난 어차피 이쪽을 둬서 뭐 이 돌은 끊기면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그때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한 발 더 멀리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해서 잡히는 형태가 되면 여기 밀어도 는단 말이에요. 이쪽 붙는 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집으로 그래도 좀 약간 클 것 같은데요. 네, 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둬서 이곳을 두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것을 맞봐서 백도를 갈라가는 것도 일단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다영 선수 어떤 길을 갈까요? 아예 건드리질 않네요. 김다영 선수는 계속해서 이 돌을 갈라 나와서 지금 여기 조금 집으로 이득 보려고 하다가 이 돌이 이쪽과 연결되면 이 흑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그게 싫다는 건데요. 판을 좀 넓게 보면서 크게 작전을 벌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백도 이 정도 늘어놓게 되면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위로 씌우면 안에서 자세를 잡고 이쪽을 좀 그 궁도를 좀 없애면 위로 탈출해서 그럭저럭 백도 자세가 좀 나왔는데요. 여기도 하나 나가놓고 여기도 는 꼴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백도 어느 정도는 타개가 됐을 것 같은데 김다영 선수는 이 돌보다 이 돌과 이 백돌 세정과 넉점 흑돌 넉점이 대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포인트다, 더 중요한 장면이다. 이쪽이 더 이쪽보다는 급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저희가 앞서 이 박지은 선수가 상당히 호전적인 기풍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김다영 선수가 보여주는 바둑도 참 호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지은 선수도 뭐 이 돌보다는 지금 나도 여기를 갈라 나와서 여기는 어찌됐건 가볍게 타개를 하면 되지만 여기 시움 당하는 것보다는 이 돌이 나가서 이 흑돌의 넉점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취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마한 이유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끼워 이을 때 이 돌이 급소해요. 백돌이 여기 있는 건 들여다보면서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끼워 이었을 때 여기는 급소의 자리에 놓여 있는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의 이쪽 모양을 상당히 의식한 행마라고 봐야 되고요. 흙이 여기를 호구 치더라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자세가 괜찮죠. 자, 두 선수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변에서 뻗어나오는 그 자리가 좀 대세라고 보고 있고요. 김다영 선수가 아랑곳하질 않네요. 예, 계속해서 이 우변을 뭐 작게 노리기보다는 큰 모양 그림에서의 그 중요한 자리를 두고는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 쉽게 타개가 된다면 흙도 좀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흙집이 착실하긴 합니다. 좌상귀, 우상귀, 우하귀 쪽. 그런데 백도 이 좌귀는 백집이 날 가능성이 높고 좌변까지 백집이 난다면 여기 모양도 상당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두 선수 번갈아 가며 호전적인 선택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자세를 이렇게 뭔가 착점이 좀 드문드문 두는 것 같죠. 예. 글쎄 여기에 흙돌이 두 개나 이렇게 벽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궁도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김다영 선수 이번에는 좀 타겟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냥 계속해서 저도 지금 이봐도 해설하지만 지금 흙이 놓이는 방향이 맞는 건지 백도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돌의 흐름에 치중해서 두 기사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기 미리 보는 여자리그 10분 상당히 속기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감각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뭐 일일이 수일기를 해서 다 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도 그냥 감각적으로 모양이 급소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둔다면 너무 아프거든요. 네. 자, 김다영 선수는 백을 좀 공격하면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백도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예, 또 혹시라도 끊어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을 한 칸 뛰면서 백의 모양을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켜야지만 또 다음 행마를 할 수 있는데 백은 받지를 않았죠. 여기 좀 적당히 뜯어 먹히는 것은 나도 좀 사석으로 내어줄 용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를 어찌됐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두텁게 해서 이 하변 쪽에서 중앙으로 뻗어나온 이 5점을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네. 자, 박지은 선수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하기는 하지만 자, 흙 쪽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이 자리 좀 나와 끊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의 교환이었을까요? 그곳을 하나 늘어둔 것 같고 나와 끊어서까지 두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나와서 끊으면 백이 이런 데를 지키더라도 이 돌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장 나와 끊는 것은 뭐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곳을 흙이 이제 밀고 나왔는데 여기서 백이 다음에 흙이 이곳을 두면 다 잡히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일단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겠다고 칼을 뽑을지, 아니면 일단 이곳에 흙이 밀어 나온 이곳을 어떻게 응수를 받아줄지가 궁금한데, 백이 막상 이곳을 밀리게 되니까 여기를 사실 받기도 약간 애매한 형태거든요. 지금 차라리 여기를 끼우던가 해서 한번 반격을 해봄직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일까요? 예, 아예 끼우기보다는 흙의 안형을 뺏어서
전체를 뭐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지 네. 아니면 그래도 백이 실리를 벌면서 흙을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서 선수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받겠다는 뜻인지. 자, 끼워서 이 흙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박지은 선수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예, 정말- 그것은 이해죠. 네, 이 흙도 전체 잡으러 가려는 걸까요? 일단 전체를 압박하는 그런 수를 둬야지만 지금 흙도 이 자리를 두면은 여차하면 이걸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손을 빼긴 애매하죠. 이 전체가 공격을 당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 전체를 노리는 공격을 계속해서 해야지 뭐 어느 한쪽을 살짝 뭐 잡아서 이득을 취하는 정도로는 만에 하나 후수를 뽑는다면은 이 바둑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네, 아, 흙을 급하게 좀 만드는 의미가 있겠군요. 근데 흙도 지금 다음에 이곳을 압박을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젖혀서 백이 자체 안형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니까 흙이 이 백도를 공격하는 데의 급소는 여기 느는 것 같아요. 이곳을 늘어놓게 되면 백이 이쪽을 연결하기가 애매해요. 여기 끼워서 끊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끼우는 것을 예방을 하려다가 흙이 이제 여기 느는 것을 뒀기 때문에 여기 확실하게 다음에 가르면 다 잡힐 수가 있죠. 네, 흙이 이쪽을 둔다면 여기를 가만 느는 것이 모양상 정수로 보여지고 일단은 지금 당장 흙이 손을 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백돌이 선수라고 봤을 때의 딱 이제 행마 그것을 이제 두는 거고요. 자, 김다영 선수도 이 흙 대마에 대해서 가일수를 했고요. 자, 박지은 선수도 이 흙에게 좀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형을 좀 파워하는 느낌인가요? 상당히 실전적인 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흙의 안형을 없애면서 압박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수에 대한 이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는 이곳을 끼우면 흙이 막아놓고 여기 선수를 어떻게 둘까봐 여기를 교환한 것 같은데 이곳을 끼우면 이제는 흙이 단수 쳐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때 좀 애매하거든요. 백이 다음 응수가. 자, 박지은 선수의 최근 몇 수가 상당히 실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상변 쪽을 젖혀서 흙에게 응수를 물었습니다. 자, 과연 김다영 선수 어떻게 대처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와 김다영 선수, 자, 오늘 이 공중전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지은 선수가 이 상변 쪽을 젖혀가면서 좀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이 젖힌수의 의미는 이제 이곳을 두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끼우는 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 선수라서요. 그래서 이곳을 둘 때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를 먼저 물어본 거죠. 이렇게 두면 이제는 백이 뭐 이걸 당장 할지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끼우는 수는 없으니까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거고 이곳을 두면 뭐 이 교환이 이득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좀 애매해요.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젖힌 거는 글쎄요. 오히려 흙이 끊어주면 그래도 젖힌 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잇게 되면 뭐 그냥 악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김다영 선수도 위에서 이어서 받아야 할까요? 그게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니까 또 백의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요. 일단 백이 호구를 쳐서 여기를 끼워서 끊어지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끼우는 건 이렇게 두고 이으면 지금 당장 끊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으로 여기를 호구 쳤고요. 흙도 다음에 끼우는 수를 성립을 시키려면
이런 곳에 하나 늘어두면 이제 다음에 끼우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반대로 백이 두는 것과 여기 안형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흙도 좀 얇아지는 의미가 있고 이 정도 하나 늘어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흙도 바로 끼워서 끊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늘어두는 자리 정도는 선수로 들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를 두나요? 지금 흙이 여기도 선수인데 여기 두는 거 글쎄요. 지금 급한 자리가 많은데 지금 김다영 선수는 여기 혹시 끊길까 봐 여기 끊기면 흙돌도 못 살아 있으니까 겸사겸사의 그 뭐 일석이조의 수를 둔 것 같기는 하지만 약간 포인트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방향차고의 느낌인 건가요? 이제는 백도 이 돌 호구쳐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나와 끊는 약점이 있지만 이 흑돌을 먼저 공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나와 끊기는 약점을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은 글쎄요. 뭐 일단 여기는 둬야 될까요? 이쪽을 차지해야 집도 불어나고 이 흑돌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네. 일단 이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 느는 자리도 좋다고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 흙이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뒀는데요. 네. 자, 김다영 선수는 이 끊어지는 약점이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변을 한 수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들여다보는 응수타진에 대해서 되게 그냥 이어서 받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보통 저런 형태를 초중반에 들여다볼 때 뭐 마땅한 뭐 응수가 없다고 그냥 있게 되면 일단 잽을 한 방 맞은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뭔가 변화를 구하는 건데 지금 흑돌이 일단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어찌됐건 나와 끊는 약점은 남아있는 상태고 글쎄요. 백이 반발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발보다는 그냥 받아주는 편을 택해야 할까요? 박지은 선수는 이 선을 젖혀서 먼저 행마를 구해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냥 있기는 좀 싫었던 것 같죠. 일단은 반발을 했고요. 박지현 선수는 지금 나 형세가 뭐 시원찮다. 지금 유리하진 않고 약간 불리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더더욱 이렇게 좀 반발하는 수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되죠. 네. 자, 김다영 선수도 계속해서 좀 백으로 하여금 있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흙도 이어야 될 것 같죠? 이어서 받는 것이 보통일까요? 있기보다는 밀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해서 좀 흙돌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흙의 타개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흙은 아까는 뭔가 좀 그냥 잽을 알려서 선수로 좀 받아주면 좀 약간 이득이다 이런 느낌으로 둔 것 같은데 지금은 흑돌도 다 살리자니 무거워질 수가 있고 지금 이쪽에 한 점은 잡아 먹혔지만 또 여기에 흑돌이 좀 놓이면서 이 돌에 확실히 응원을 좀 보내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흑이 집이 백집보다는 약간 많아 보이기 때문에 흑은 뭔가 뭐랄까요 확실치 않은 것을 착점을 통해서 모양을 결정지어 가면서 바둑을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좁혀간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변화의 여지를 조금씩 좁히면서 이 바둑을 마무리해 가겠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100도 이한 점을 잡고 이런데 돌이 오면서 여기 나와 끊기는 뭐 약점 같은 건 어느 정도 방어는 됐고요. 자, 수수가 줄어들수록 변화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또 여기는 그래도 이어놔야 이렇게 뚫리는 것과 비교하면 글쎄요. 어떻게 보면 공배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두터움이 상당히 여기 중요한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말 팽팽하게 정확히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받은 것도 뭐 사실 나와 끊는 것을 예방한 수라고 봐야죠. 지금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끊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세가 너무 안 좋고 자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 100도 좀 효율적으로 약점을 보강했고요. 저 귀 쪽을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흑돌이 여기 놓이면서 이 대마의 이제 생사는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백집을 줄이는 수를 구사하는 거죠. 단순히 좀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아예 깊숙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박지은 선수도 지금 나 귀에 지키고 있을 시간적 여유는 없다. 나도 바쁘다. 네. 뭐 이렇게 바둑알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는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흑돌을 압박을 해서 이득을 최대한으로 보겠다. 지금은 이런데 흑이 나를 짜오는 것과 반대로 백이 나를 짜가는 이런 자리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거의 20집 가까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곳 반상 최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 귀에서 흑을 살려주더라도 대마를 조금 더 압박하는 쪽을 선택을 해가고 있고요. 흑이 사활에까지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대마는 대마 불사라는 말도 있듯이 네. 대마가 불사인 이유는 이게 돌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본다면 여기저기 관계되어 있는 돌이 많고 안형을 만들 모양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돌이 여러 개 놓여져 있는 이런 단곳만은 쉽게 안 잡힌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돌들보다 더 큰 대마가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더 큰 대마가 잡힐 때는 그 대마의 사활만을 놓고 두다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마가 잡힐랑말랑 할 때 오히려 집으로 버텨가는 수를 통해서 전체적인 형세를 따라잡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잡으러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사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큰 대마가 잡히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 거고요. 네. 백도 어찌됐건 흑도를 조금씩 압박을 하면서 약간의 집이나마 벌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 선수를 잡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저 붙여서 끊어서 행마를 구해보는데요. 근데 이게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백돌은 완전히 살아있는 돌이고 원래 이 끊는 수법은 뭔가 이런 데를 뚫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를 둘 때 이 대마가 귀가 살 수가 있나요? 귀가 못 산다면 지금 여기 뚫는 거를 노릴 바에는 귀를 그냥 확실히 살아두는 게 낫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 귀가 못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맥점을 구사하고 있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둑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좀 100 쪽으로 움직인 걸까요? 박지은 선수도 이 귀 쪽에 한 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도 막상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을 두면 그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죠. 자, 여기를 이수의 의미는 이걸 두면 여길 잡아서 다 연결이 됐다고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두면 끊어지는데요. 이쪽으로 또 끊어지고 순간적으로 여기 뛰는 수를 간과했을까요? 백도 끊어진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예 있는 교환도 생략한 채 거기를 갈라갔어요. 네, 한 템포 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어 보이네요. 여기를 이렇게 두고 끊으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모양이 좋을까요? 자세가 깔끔하죠. 네. 예, 때리면 이렇게 늘어서 나가도 이렇게 둬서 물론 이쪽 두면서 패 형태 정도 때에 따라서는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끊기고 나면 백이 살려고 할 때 백의 악수를 받아 먹으면서 모양이 아주 탄력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김다영 선수 이어두는 수를 잘 보류를 했고요. 자, 박지은 선수 밀고 나갑니다. 저촉할 때 어떻게 받을 생각일까요?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어차피 따로 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 막상인가요? 자, 백돌 타겟만 문제가 없다면 이 그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또 한 번의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이 좌악이 쪽에서는 생사가 잘못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바둑은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승부를 놓고 볼 때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읽기와 그 사활이죠. 돌이 죽고 살 때 실수하는 것은 행마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초중반의 벌림에 있어서의 그 잘못보다 훨씬 더 비중이 커지죠. 그렇습니다. 사활에서 이 한 번의 실수는 바로 이 승패. 생사, 네. 그렇죠.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사와 직결된다는 건 지금 말씀하셨지만 승패와 직결되는 거와 같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의 한 수 한 수 두 선수 모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요. 이곳을 단수치고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 백의 모양이 너무 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뒤로 받는다면 이게 백집이 더 많이 납니다. 넘어가면서 이 돌도 위험하고 차단할 수가 없죠. 호구치고 쳐서 백돌이 사는 순간 6, 4, 8 활이거든요. 네. 이 선에서는 돌이 6개 놓여져 있는 돌은 자체로 잡혀 있고 8개 돌이 놓여져 있는 건 자체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6, 4, 8 활이라 그러죠. 자, 흑이 백을 끊어 놓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백도 타개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흑이 좀 상당히 곤란한 장면인 건가요? 예, 흑이 끊어는 갔는데 글쎄요, 여기 단수치고 붙일 때 어떤 응수가 준비돼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백이 그냥 이렇게만 둬도 계속해서 차단하기가 이게 잘 될까요? 이렇게 두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맞게 돼서요. 중앙으로 뻗어나간 이 흑돌도 그렇죠. 걱정해봐야겠네요. 이 흑돌이 위험하죠. 네. 여기서는 백도 살고 흑도 살아서 흑이 후수로 살 수 있는데 백이 여길 잡으러 갔을 때 과연 살 수가 있을 것인지. 백은 이제 거기 단수 치고 붙여야죠.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먼저 젖히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 단수 치고 붙이는 수를 안 둘 이유가 없겠죠. 네, 좀 알기 쉽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까요? 자, 어쩌면 김다영 선수가 좀 난처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가 단수를 치고 이 귀에 붙여가는 맥점이 좀 제격으로 보이는데요. 아, 역시 붙여갔네요. 예, 일단은 나가는데요.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백도 귀 쪽으로 뻗어두는 것은 불가능했던 장면인가요? 아, 이수로 여기요. 네. 아, 그거는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네. 끊어도 넘어가서 여기가 흙은 네수인데 백은 세수예요. 어떻게 보면 네수처럼 보이지만 이 돌이 이렇게 연결되려면 세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백도 뒤로 뒀고 네.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상황에선. 자, 귀 쪽으로 파고드는 것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김다영 선수가 귀를 막아두었고요. 자, 과연 흙이 이 양쪽 모두 문제없이 살려낼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두고 이곳을 하나 둬서 흙이 지금 이곳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이것으로 귀는 살 수 있네요.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는 집이 안 나고 여기서 두 집이 척 봐도 잘 안 나겠죠, 여기. 자, 박지은 선수가 수순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잇기보다는 아래쪽 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맥락은 좀 비슷한데요. 자, 과연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둬서 그러면 흙이 이제 언뜻 보면 잡혀 있는 돌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죠. 여기를 끊는 거죠. 여기를 끊으면 백이 이곳을 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여기를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죠. 네. 예, 여기가 서로 이제 살 텐데 여기를 파워했을 때 여기서 두 집이 글쎄요. 이거 느는 거를 선수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쪽으로 막히면 나중에 여기 끊는 것도 조금 신경 쓰이고요. 자, 김다영 선수가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과연 김다영 선수가 대마를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박지은 선수가 이 대마를 잡아낼지 결과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흑대마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박지은 선수 대마를 추궁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돌은 살아있고 흙은 이 돌과 이 돌을 일단 다 살려야 돼요. 무조건요. 참 귀의 흑돌을 살려가는 이 과정도 참 극적인데요. 딱 네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하지만
귀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단수만 쳐놓은 거죠. 여기 이었다가는 여기 이으면서 백은 두 집이 나 있고 흑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네. 자, 이 끊어가는 수가 귀를 살려가는 유일한 한 수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거 살고 있다가는 지금 이 흑돌이 다 잡힐 것 같으니까 둔 건데 여참이 지금 백은 아예 박지은 선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이런 데를 두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예 이도를 뭐 어딘가 직접적인 응수가 아니고 이런 데 선수해 놓고 그냥 맞게 되면 이쪽이 연결이 되는 거냐 그렇게 착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하나 교환을 해두고 막아갔습니다. 저 김다영 선수도 일반적인 수로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예. 이제 백은 늘면 여기를 이제 때려서 완전히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흑도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젖혀가야 되고요. 여기까지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쪽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여길 때리겠다는 뜻이죠. 때리면 이제 여기는 100% 잡았죠. 그리고 여긴 끊기더라도 이제는 백은 타개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이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로써 흑돌 좌악이 쪽에 9점은 다 죽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이 좌악이는 백의 수중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일단 끊어야 되고요. 백은 이 돌까지 흑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만만치 않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백은 뭐 이런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귀 쪽을 먼저 물어보나요? 예, 그냥 연결을 해놔서 흑이 무리하게 끌어가는 것은 나도 살면 너도 못 살지 않았느냐는 것 같은데 김다영 선수도 여기를 끊지 않고 두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흑도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돌을 끊어가야 되죠. 예, 끊어갔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예. 근데 끊어가더라도 흑은 좀 약간의 이득을 취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뭘 잡아 먹어야 돼요. 흑도 이제는 이 대마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잡아먹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죠. 굳이 백이 타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만 둬도 두 집은 날 것 같은. 이렇게만 두어도 두 집이 만들어질까요? 예. 자, 김다영 선수 자, 승부수를 걸어갔습니다. 자, 끊어갔고요. 자, 이제는 박지은 선수가 타개를 해내야 하는 또 뒤바뀐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가 절대 선수고 제가 아까 이거는 약간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여기 느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최소 여기 후수한 집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기 날짜 둬서 여기 선수한 집만 만들면 한 집, 두 집 나서 깔끔하게 살게 되죠. 네, 자, 박지은 선수 아래쪽으로 파고듭니다. 흑도 최대한 이 백도를 좀 추궁해 보려고 한다면 어디가 급소일까요? 지금은 글쎄요. 이쪽을 원래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여기 들여다보면 이으면 막아서 여기 뭐 한 10집 가까이 나면서 살기 때문에 네. 뭐 하나 뭐 좀 약간 잡혀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두면 여기를 붙일 때 모양이 뭐 그냥 탄력 그 자체죠.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살았는데요. 네, 이것은 굉장히 탄력적인 형태인데요. 그래서 먼저 찝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를 붙이면 여기가 항상 요 모양 자체의 탄력이 딱 생기는 그런 자리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늘어놓고
이렇게 두면 여기 또 호구 치면 한 집 나는 게 남아 있고 여기 뭐 자체로도 두 집이 거의 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네. 백이 타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백은 지금 그냥 좌기 쪽을 다 잡아먹으면서 백이 전체적으로 집이 45집 이상 났어요. 그러면 흑은 집이 척 봐도 집다운 집이 좌상기, 우상기, 약간의 집에 이제 우하기 정도인데 이런 정도로는 적당히 뭐 조금만 돌을 끊어서 잡아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좌악이 잡힌 곳이 너무나도 크죠. 자, 박지훈 선수가 일선을 내려섰고요. 자, 이 편이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이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엄청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두면 또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여기가 100% 선수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죠. 네. 하지만 뭐 김다영 선수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느새 인공지능 그래프는 하얗게 뒤덮였는데요. 박지은 선수는 붙여서 물어보기보다는 끊어서 물어보네요. 이건 역시도 흙이 좀 받기가 괴로운 걸까요? 거기는 왜 끊었죠? 응스타진 아니었나요? 별로 끊을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끊을 이유는 사실 뭐 없어 보였죠. 오히려 약간 좀 악수 의미가 있어요. 끊는 것은. 자, 이제 백은 네. 예, 박지훈 선수는 이제 여기만 이렇게 선수가 되면 이것을 두면 여기를 두고 요 교환이 없을 시에는 젖혀서 여기가 집이 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그냥 두 집이 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전에 착점에서도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정말 딱 두 집만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여기 모양 요 한 집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죠. 여기 한 집을 없앨 수가 없는 형태예요. 예,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서 여기는 딱 나고 치중 가는 것도 차단을 해서 네. 두 집이 아주 깔끔하게 나 있네요. 예, 그러자 흑이 하변의 대마도 사실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넉점을 잡자고 했는데 이 넉점은 물론 요 넉점 쪽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이 넉점도 잡힌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잡히죠. 예, 넉점이 또 잡히게 되면 백의 혹시나 나중에 약간의 약점 이런 것도 다 보강이 되기 때문에 뭐 집으로 이게 뭐 몇 집 더 크다고 안 되죠. 지금 여기 9점 잡히면서 집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변에 이제 백대만은 완벽하게 살아 있고요. 그렇다면 김다영 선수가 더 이상 변화를 꾀할 곳이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백은 지금 이 넉점을 잡는 것도 크고
뭐 이런데 이쪽 어디 두는 것도 크죠. 실리로는 너무 많이 기울었을까요? 예, 뭐 많이 안 기울 수가 없죠. 아, 그렇게요. 지금 여기 끊어서 잡히면 여기 지킬 필요가 없는 형태인데. 예. 지키는 의미가 아니고 흑도를 압박하는 의미일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자, 박지은 선수의 착점은 좀 여유로운 느낌이 물씬 들고요. 자, 김다영 선수는 좀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좌기에 아무래도 이 흙을 크게 잡아갔기 때문에 실리의 균형이 맞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백은 다른 곳에는 그렇게 좀 큰 집이 없지 않나요? 글쎄요. 그래도 뭐 이 좌기 쪽을 제압한 집 자체가 커서요. 흙이 다른 곳에 집이 좀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워낙 예, 클까요? 예, 집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일지명 중에서 이 박지은 선수가 유일한 전승자인데요. 자, 오늘 김다영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둔다면 전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백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여기를 끊어도 이쪽을 잡을 수가 있고요. 뭐 요거는 넘을 수 있겠지만 요 5점이 잡히죠. 이쪽으로 치고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고 되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백이 선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넘는 거를 뭐 선수가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살아 있죠. 백돌은. 이젠 백의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바둑에서는 아무래도 좀 공중전이 백미였던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이 중앙에서 사실 저는 뭔지 잘 모를 만큼 형세가 좀 읽히지 않았거든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이제 막 서로 갈라가고 이렇게 두어갈 때 과연 뭐 정확하게 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중앙에서 뭐 접전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행마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렵죠. 네. 이 흑 쪽으로도 그리고 반대로 백 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좀 기울지 않았던 형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좀 형세가 결정이 됐을까요? 글쎄요. 뭐 이곳에 이제 많이 침투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 싶고 아까 여기 들여다보는 타이밍도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 싶어요. 그냥 이런 데를 한 칸 띄워놔서 그 다음에 정말 여기를 깊게 침투하는 수단과 여기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들여다봤으면 백도 함부로 반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런 형태였을 것 같은데 돌이 없는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들여다본 한 점이 백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물론 그걸 통해서 흑도 반대급부를 좀 얻은 건 있는데 네. 그래도 백 모양을 너무 안정시켜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역시 이 응수타지는 참 타이밍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수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밍이 참 성패를 가를 때가 많잖아요. 자, 박지은 선수는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변 모양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니 예. 흙이 더 이상 해볼 곳이 없었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박지은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바둑을 살펴봤는데요. 좀 소감 어떠셨나요? 초반에 일단 흙이 하변 쪽부터 뭔가 전단을 모색한 것이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변 한 점을 압박을 하면서 전체적인 바둑의 주도권을 잡아가 나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하변에 어깨를 짚으니까 백이 그 어깨를 직접적으로 응수하지 않고 백이 다가간 곳에서 벌리면서 주도권이 일단은 백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고 중반에는 좀 약간 어려운 행마들이 나왔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 좌변 쪽에서 박지은 선수가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흑도를 포획해서 거기서 일단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다영 선수의 응수타진에 대해서 박지은 선수가 정확하게 받아가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자, 과연 지은 팀과 다영 팀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1국 주장 대결에서는 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2국과 3국까지 모두 지은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지은 팀이 3승 1패로 팀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또 새내기 프로 이 정유진 선수는 다영 팀의 유일한 승리를 올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라운드 4경기에서는 정아팀과 지연팀이 맞붙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장전이 좀 기대가 되시죠? 예, 아주 비슷한 전력의 선수들이 맞붙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전 전승, 자, 1지명 중에서는 유일한 전승자가 됐습니다. 박지은 선수 이번 2020 시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격 이제 기전이 또 여자리가 펼쳐질 텐데 그 전초전인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3라운드 3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3라운드 4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훈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